티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게스트분 또 저 진짜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곧 파일럿이 되실 분인데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다니고 있는 정영웅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 학년이신 거예요? 지금 3학년 2학기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2학기고 그러면 1년이 더 남은 건가요? 네. 저희는 근데 뭐 간단하게 과 커리큘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실전에 나가서 훈련기로 비행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시기는 마지막 학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일럿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반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얘기를 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첫 과정부터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 볼게요. 청소년기 때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과 친구들 중에서 모두가 다 옛날부터 조종사를 선택하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친구들 중에 어떤 애들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몰고 싶거나 아니면 전투기를 조종하고 싶어서 우리 과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성적 맞춰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어쩌다가 오게 된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굳이 정하자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어쩌다가 왔는데 온 경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에 이제 대학교 입시 책자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친구가 항공대학교 책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친구가 뭐 보냐면서 저도 같이 보러 갔다가 항공운항학과라는 게 있어서 찾아보니까 조종사가 되는 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 내신 성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넣으면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다가 뭔가 조종사라는 직업 좀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더니 합격을 했고 제가 고민 끝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은 제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항공운항과 네. 들어가려면 왠지 상위 클래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적이 좀 높으셨는지. 저는 보통 수시랑 정시라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저도 현재 지금 청소년분들과 너무 입시가 다를 거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는 수시 전형으로 썼었고 내신 1.5 정도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더 높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항공운항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면은 네. 할 수 있는 직업이나 좀 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생각했을 때는 그냥 파일럿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양한 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당연히 처음으로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종사를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조종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들이 비행기 관련된 거나 공항 관련된 거나 아니면 항공에 관련된 법이나 시설 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그 비슷한 직종이나 직군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항에서 일을 하는 직업인 관제사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항공 물류 쪽도 추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항공 관련된 일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서 발을 뻗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변에 또래 이제 동기들 중에 네. 좀 그런 쪽으로 직업을 선택한 친구들 있나요? 파일럿이 아니라? 네, 실제로 친구들 중에서도 복수 전공이나 아니면 다전공을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나 동기들이 아직 직장을 가지는 정도의 나이나 시기에는 아니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는 못 봤지만 그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고 네. 그리고 3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인 게 맞죠? 네, 그렇죠. 현재 25살입니다. 25살이고 그러면 이제 파일럿이 되기까지 한 네. 몇 년 정도를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비행 교육이라는 걸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마다 목표를 하는 게 달라서 그 기간도 다르겠지만 최소 2년에서 3, 4년까지도 더 추가 교육을 받아야지만 항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항공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2년에서 4, 5년에서 기간이 플러스 1, 2년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1, 2년도 추정을 하는 거지 더 길어졌으면 길어졌지 짧아진 거라고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이제 다 기존 파일럿 분들도 사실 맞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드실 것 같고 또 이런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진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맞나? 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실 것 네, 근데 그래도 현재 청소년 분들이 이 길을 목표로 하신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에 들 수도 있는 게 청소년 분들이 입학을 해서 취업을 할 때 시기까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5, 6년, 7년 뒤에 그러니까 좀 많은 시간이 지난 뒤의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항공시장이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항공시장이 호황과 불황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도 현재 너무 불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이 업계에 들어오셨을 때는 진짜 오히려 그 반등을 반등을 하고 점핑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상황을 보고 학생들이 포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 왜냐면 진짜. 쉽게 얘기해서 여행을 하고 싶고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계속 있을 테니까. 네.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있다고 해서 평생 못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쯤에 여행을 가고자 하는 수요는 훨씬 늘어날 테니까요. 공항에 사람 터질 겁니다, 분명히. 터질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이 파일럿이란 직업에 가진 매력 포인트 본인이 가진 게 있다면 느끼는 게 있다면 3가지 정도? 네, 일단 제가 고등학생 때 이 직업을 골랐던 이유는 그냥 뭔가 겉으로 볼 때 멋있어 보이고 우리가 요새 생각하는 좀 페이나 월급도 많아서라는 이유였어요. 근데 들어와서 저는 어떻게 보면 들어와서 더 적합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고 좋은 기회인 거죠. 왜냐면 저는 이과학생이었고 과학 중에서도 물리랑 지구과학을 선택했었는데 저희 과에서 이제 뭔가 전공을 배울 때 사용하는 과학이 물리랑 지구과학 쪽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공부하는 것도 잘 맞았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돼서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저의 성향이랑도 되게 비슷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서 고른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냥 랜덤으로 골랐는데 제 성향과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과 너무 잘 부합을 했던 것 같아요. 매치가 된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복 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볼 텐데요. 이제 국내에서 어쨌든 국내 기업에 들어가서 파일럿을 할 생각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혹시 국외에 이제 파일럿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럼 혹시 국제 교류 같은 활동을 통해서 만났던 친구들이 있다면 네. 좀 국내와 국외 파일럿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일단 제가 뭐 100%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누나를 만났던 그 프로그램도 국제 항공 관련된 국제 교류 캠프였어요. IAC라고 하는 캠프인데 이제 제가 1학년 때 한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오는 친구들을 맡아서 하고 이제 2학년 때는 제가 해외로 나와서 그 카데트로 참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 조종사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저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다 보니까 현재 조종사가 돼 있는 모습은 못 봤지만 저는 프랑스를 갔었었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조종사나 다른 직업군들이 하는 걸 봤을 때는 교육을 받는 과정이나 그런 뭔가 요구하는 조건들은 비슷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어제 관제탑에 들어가서 업무 환경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문화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떤 게 달랐어요? 이게 조종사가 아닌 관제사이긴 하지만 저는 그 조종사의 비행 환경이나 업무 환경도 비슷할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우리나라 관제사는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좀 굉장히 조금은 스트릭트하거나 조금 되게 분위기가. 안전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파리에 있는 모든 비행기들의 관제를 관장하는 관제탑이었는데 거기서는
되게 업무가 신기했던 게 2시간 일하면 2시간을 무조건 쉬어야 돼요. 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무조건? 예, 8시간 일을 하면 2시간 일하고 2시간 쉬고 2시간 일하고 2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진짜. 하기도 했고, 그리고 페이 자체도 훨씬 많았고 굉장히 되게 자율적인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그 관제라는 게 굉장히 안전에 중요하고, 그리고 파리에서 가장 큰 관제를 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런 곳인데도 그 관제하는 곳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막 20명이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막 관제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정보도 들어보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뭔가 회사 분위기나 그런 뭔가 이거는 좀 국가적인 문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학교 동기의 아버지가 파일럿인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국내 한 항공사에서 일하시다가 중국에 있는 항공사로 이직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차이점이 나는 거는 일단 돈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항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그 메인 베이스에 살아야 되니까 그분은 중국으로 가셔서 베이징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 아버님만.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를 거고, 그리고 일단 외국인 조종사로 들어가면 계약직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금 이제 프랑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에 한 3주 정도 가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항공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국제 교류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좀 했었고,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 IAC라는 국제교류 캠프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에 있는 이제 항공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그 단체에 소속되어서 서로 나라의 항공 관련된 정보를 기업이나 회사나 뭐 대학교나 그런 곳을 서로 탐방하면서 말 그대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했을 때도 뭐 우리가 아는 뭐 카이나 아니면 각종 군대에 있는 비행단이나 아니면 비행단이나 그런 곳을 다니면서 저희 나라의 항공 산업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제가 프랑스에 갔었을 때도 이제 뭐 제가 다니고 있는 항공대 같은 게 프랑스의 항공대 같은 대학교도 가봤고, 뭐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엔진 회사도 가봤고, 그리고 이제 에어버스라는 가장 큰 항공기사 중 하나인 곳을 또 실제로 가서 엄청나게 큰 뭐 에어버스 380이라는 항공기 조립전에 돼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막 칵핏에서 앉아보고 막 천문대나 이런 것도 가보고, 항공 관련된 곳은 웬만하면 다 엄청 다양하게 박물관도 가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시뮬레이터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를 갔었는데, 플라이트 세이프티라는 그런 아카데미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회사 본거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이렇게 여러 곳에 그 플라이트 세이프티의 학원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과 선배나 동기들 중에서도 어떤 코스로 가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플라이트 세이프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몰랐는데, 과거에 제가 거기 가서 견학을 하면서 실제로 그 시뮬레이터를 타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뭔가 진짜 좀 내가 이거를 직접 그러니까 시뮬레이터긴 하지만 조종을 잡아보니까 뭔가 꿈에 더 다가가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근데 만약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대학생이 되셔가지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프로그램 참가하시는 거 진짜 저도 강추드려요. 저는 이제 영웅이를 알게 된 게 이 프로그램 제가 인솔을 했어가지고 알게 됐는데, 네.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청소년들 한 2-3명? 한 국가당 2-3명씩 와서 제가 기억하는 국적만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뭐 호주, 홍콩, 한국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 관련된 시설, 그리고 기관, 회사 같은 데를 다 가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데를 체험하고 방문해보면서 우리 이제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랑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걸 맞아요. 체험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장이었고, 또 네트워크 하는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외국인 파일럿이 되었을 때 또 맞아요. 커다란 인맥이 될 수 있으니까 참 이 프로그램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강추드려요.